교재 28페이지부터 1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텅스텐, 이 적은 양일 때는 크롬과 유사합니다. 이 코발트나 크롬, 텅스텐은 특히 탄화물을 잘 만듭니다. 탄화물을 잘 만든다는 것은 경도, 내마멸성 이런 걸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텅스텐이나 코발트 같은 것은 합금이 되면 고온 강도와 경도를 증대시킵니다. 코발트, 이 크롬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용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니켈은 특히 강인성,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에 니켈이 들어가면 아주 우수한 내식성이 있습니다. 크롬, 텅스텐, 코발트와 마찬가지로 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의 주원소고요. 내열성에도 주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롬은 작용성이라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작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합금강이나 탄소강에 크롬이 들어가면은 크롬 자체가 스스로 단단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화물을 쉽게 생성하고 내마멸성을 증대합니다. 특수강이라는 것은 딴 말로는 합금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한 번 나왔죠. 작용성을 주는 것은 크롬이다 하는 거. 인코넬은 말이죠. 니켈 크롬 합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 뭐냐면은 인코넬은 니켈 크롬 합금은 니크롬인데 그냥 인코넬에는 소량의 철을 조금 첨가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인코넬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크롬은 니켈 크롬 해버리면 벌써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량의 철을 첨가하는 걸 위장한 채 인코넬이란 문제를 시험에 잘 출제합니다. 초경합금은 하드 메탈입니다. 이 초경합금은 굉장히 단단한데 여기에 특징이 WC, 탄화텅스텐, TIC, 탄화티탄, TAC, 탄화탄탈륨 요 세 가지를 청결하고 이걸 특히 텅스텐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녹이는 것보다 텅스텐을 마모해 가지고 가루 있잖아요. 이런 원소들은 가루를 금속하고 비금속입니다. 가루를 어떤 틀 속에 넣어서 고온을 가하고 고압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단단하게 뭉친 것입니다. 대표적인 속이라 하면 초경합금이 있습니다. 내식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서 설명하고요. 내식성은 오스테나이트계가 제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페라이트계고 그 다음 마텐자이트계다. 요 순서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188 오스테나이트계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니켈이 한 8% 정도 들어간 것을 188 오스테나이트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스테인리스 강은 비자성체다. 특히 오스테나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전부 다 비자성체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 188 스테인리스 강은 산알칼리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라이트계입니다. 이 페라이트계는 탄소도 적게 함유되어 있지만 니켈이 거의 함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마텐자이트계는요 부식 저항력은 낮습니다. 매우 단단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조금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1 내지 0.1 내지 1%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탄소가 많이 들어간다는 담금질이 잘 된다는 거예요. 담금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텐자이트입니다. 매우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마텐자이트계 스테인리스는 자성을 띱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석출경화 마텐자이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석출경화하면은 오스테나이트가 납니다. 마텐자이트라는 것은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서 단단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석출경화 마텐자이트는 오스테나이트계와 그 다음에 마텐자이트 성질도 띱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식 내구성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상품명은 17-4 pH로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7-4는 크롬 17, 니켈 4%입니다. pH는 썩출 경화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 듀플렉스 내식강, 듀플렉스라는 것은 두 가지 원소가 첨가된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구조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와 미시안 구조인 페라이트계 두 개가 반반 섞은 재료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 그래서 듀플렉스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가 있고요. 그 다음 미세 구조인 페라이트, 이 반반 섞은 것입니다. 상업용에서는 이 오스테나이트에는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니켈이 들어가면 비싸요. 그래서 상업용은 40대 60을 합니다. 반반이 아니고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보다 더 이제 내구성이 좋고 구멍준열 같은 부식에도 더 강력합니다. 내열강은 스테인리스 강, 내식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뭐가 첨가되냐면 열 팽창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열강은 스테인리스 강 주성분인 니켈이나 이런 거 외에 크롬이 중요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링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조한 봉에서 단조를 하니까 게재물이 가늘고 길게 늘어난 파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스트링그랍니다. 자, 이제 주철로 들어갑니다. 주철은요, 보통 강보다 뭐가 넘느냐면 압축할 때 잘 견딥니다. 압축 강도가 늘어뜨리는 인장 강도의 3, 4배 정도 됩니다. 각종 탄소강, 합금에서 이 주철은 뭐가 있느냐? 쇳물이 잘 흘러가서 구석구석으로 잘 흘러가야 됩니다. 이걸 유동성, 주조성 같은 말입니다. 유동성, 주조성 향상원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CSI입니다. 그래서 주철은 강보다 탄소가 2에서 6.67%까지입니다. 강은 아무리 많아도 2%까지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주철은 주조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CSI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 이제 특히 여기에 CSI가 많으면 비금속 원소니까 이게 강보다는 비중이나 용융점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CSI가 많을 때는 비중 용융점 떨어지는 경도가 낮아집니다. 단 우리 강이나 주철에서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인황, 망간은 아닌데 인황이 증가하면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경도가 증가합니다. 어쨌든 주철은 여기에 수축성이 낮아 유동성이 우수하고 인성이 낮습니다. 수축성이 낮고 유동성이 우수하고 인성이 낮습니다. 자, 이제 구대실 주철의 상태도가 있습니다. 주철에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우르 조직도라는데 CSI 관계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이 도표는 옆에 있는 설명과 함께 여러분이 참고를 하세요. 자, 주철에서 치일에 미치는 원소 영향입니다. 이 윗부분에는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지만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칠드층을 얇게 한다. 칠드층을 얇게 하면 Fe3C에 분해시켜 가지고 흑연화를 촉진합니다. C, P, CO, 니켈, 티탄, Si, Al, Cu 요걸 계속 눈에 익혀주면 어떤 데는 시험에 칠드층을 두껍게 하는 원소를 골라라 이러면은 이런 원소들 3개 내놓고 이런 원소들 중에서 한 3개 내놓고 이 위에서 한 개를 보기로 내면 그것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단주철. 가단주철은 궁극적으로 주철은 단조가 안 됩니다. 때리면 깨지겠죠. 근데 이건 특수한 열처리를 해서 가능하다. 뭐가? 단조가. 가단주철은 공통적으로 단조가 가능하다. BMC, WMC, PMC가 있는데 B는 블랙, 흑심 가단주철. WMC는 화이트, 백신 가단주철, PMC는 펄라이트 가단주철.
흑심 가단주철은 주철은요 깨보면은 Fe3C 시멘타이트가 많습니다. 이게 100색을 띱니다. 그래서 그걸 백주철 또는 그 밑에는 백선철이라고 합니다. 흑심 가단주철은 백주철을 2단 풀림해요. 2단 풀림합니다. 그래서 Fe3C를 완전히 분해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것이 바로 흑연입니다. 1단 풀림은 930, 950도씨에서 20 내지 25시간 유지합니다. 흑연화한 겁니다. Fe3C. 2단 풀림을 또 합니다. 2단 풀림은 약 700도씨로 냉각하고 4, 5시간 유지를 합니다. 여기에서 흑연화하는 시멘타이트를 흑연화하는 것이 아니고 펄라이트에도 페라이트와 Fe3C가 있습니다. 이 Fe3C를 흑연화한 겁니다. 그래서 흑연이 중앙에 까맣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흑심가단주철입니다. 백심가단주철은 백선철, 이것도 Fe3C인데 900 내지 1000도씨로 가열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합니다. 분해하는데 여기에서는 C가 날아가 버립니다. 탈탄해 버립니다. 그럼 남은 게 철이 남았겠죠. 철. 이 철이 페라이트로 남습니다. 페라이트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흑심가단주철은 중간에 흑색이 있는데 그거는 흑연이고, 여기에 백심가단주철은 중앙에 순철 페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심가단주철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펄라이트 가단주철은 백주철을 1단 풀림합니다. 바탕 조직은 2단 풀림만 안 합니다. 천천히 선행을 시키면 바닥 조직이 펄라이트를 동글동글하게 뭉칩니다. 구상 펄라이트화합니다. 냉경주철이라는 뭐냐면 본래 주철 어떤 틀 속에 용융 쇳물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냉각되어서 굳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위쪽에다가 단단한 차가운 물체 같은 걸 얹어 놔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는 천천히 굳어지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빨리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겉이 단단하고 내부는 이게 인성이 강한, 질긴 성질이 강한 주철로 제조한 겁니다. 일종의 냉경주철은 열처리 주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백주철 특성을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네요. 백주철이 아니라 백심가단주철이 WMC지요. 백주철 Fe3C를 산화철이나 철광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가루 산화제로 사서 900 내지 1000도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백주철에 있는 Fe3C의 C가 가열대가 CO 가스로 탈탄돼 버립니다. 그래서 백심가단주철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는 순철 Fe가 남아 있습니다. 자, BMC보다는 어떠냐? BMC는 흑심가단주철인데 BMC보다 어떠냐? BMC는 흑심가단주철입니다. 강도가 백심가단주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흑심가단주철은 2번 풀림철이에요. 풀림은 풀어주는 거거든요. 강도는 풀어주지만 질긴 성질을 높여줍니다. 연신율은 당연히 적겠죠. 강도가 높으면. 자, 내부까지 이제 탈탄하면 표면 순철이 되어 연하고 내부는 폴라이트마나 풀림 처리하여서 다시 이제 Fe3C 플러스 흑연염 단조 가능하나 너무 두꺼울 때는 단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탄소와 결합한 탄소 화합물이 많다는 정도 요걸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구상흑연주철은 이 기호는 알아야 됩니다. 제도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건데, 구상흑연주철은 GCD입니다. 이 원어를 지금 다 풀이할 수는 없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회주철은 또 뭐라고 하냐면 GC라고 합니다. GC. 이 회주철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보통주철이 됩니다. 보통주철. 회주철이 바로 보통주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주철에다가
용융물질을 냉각 결정 만들 때 그곳에다가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 칼슘 에사이 물질, 복합물질 이런 것들을 첨가하면 그 길쭉길쭉한 흑연이 둥글게 뭉칩니다. 이걸 우리는 구상흑연화한답니다. 접종제를 첨가하기 때문입니다. GCD는 불자이, 황소의 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그란 거 보이죠? 동그란 게 마치 황소의 눈과 같다 해서 불자이라고 합니다. 흑연이 둥글게 되어 있죠. 그 주변 흰색이 순철입니다. 이 흑연이 둥글게 되어 있고 그 주변에 흰색 순철이 있는 것을 불자이라고 합니다. 구상흑연주철 열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하나이트 주철은 강인 고급 주철이다 하는 것 정도를 알아주세요. 자, 여러분 12강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납시다.